올해는 부다고 한다고 분기라고 한다고 틀리지 않아요.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는 2조장 1절 기후 정월 1일 이 사시라고 이제 이 현무경에서 뭐가 현무경에 들어가죠? 면무경. 그제? 그래. 기후정월 1일 사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무경이라고 선생님께서 이제 첫 페이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이 중요한 것은 기후정월 1일 사시가 여태까지 우리가 선천으로 지금 몇천 년이 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 후천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이제 자시가 사시로 이제 이 첫 시발점이 열리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사시로 내기 위해서 천주님께서 여러 가지 공사를 봐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이 기후년 음력 정월 1일 일진이 이모일인데 이모일날 일진이 이 사시로 이제 첫 머리를 드러내는데 사시라도 우리가 이제 후천 사시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사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후천에 이제 이 오음법으로 본다 하면은 그러면 선천으로서 자시로 볼 때에는 무슨 시가 됩니까? 무자시가. 어? 좀 무자시가 되지. 무자시가 되니까 손주는 무가. 이모일이니까 기, 경, 신, 임, 갑, 병, 무, 경자시죠. 경자시가 되지. 선천은 경자시가 되고 후천은 기사시가 되고 그러면 이 경자시가 돼야 할 시간이 이제 기사시로 변한다는 것은 용담 말하자면은 첫 중앙이 지금 이 사가 북방으로 와가지고 첫 중앙문을 여는 자리가 기사시예요. 중앙이 뒤집혀 나온 자리거든요. 근데 이 사시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장사수 씨가 현무경 법을 열어서 일기를 해 나올 때에 기후정월 1일 사시라고 했으면 사시를 써야 되지만은 쓸 수가 없는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시는 인간 문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사시로서 이 사시는 복중 80년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시가 시작을 여기서 단추를 열어줌으로 해서 복중 80년으로 들어가는 첫 단추가 열린 것인데 여기서 사시가 안 나왔으면은 복중 80년을 어디다가 잣대를 대서 황금액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께서 복중 80년 신명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기운년 정월 초하룻날에 사시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황금역 말하자면은 사주가 복중 80년에 가서 나올 수 있다는 이 시발점이 천주님께서 여기다가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은 야구절이에요. 누가 이거는 해서 또 현무경에다 이걸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는 왈가왈부할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이 기후정월 1일 사시가 나오기 위해서 이제 복중 80년을 거치기 위해서는 천주님께서 공사를 보신 게 황국 호비소 공사가 있고 전모 호비소 공사가 있어요.
이 한국 후비서 공사는 뭐입니까? 외우고 있는 사람 있어요? 모르죠? 제왕 장생 방백 제왕 바람욕수 유기가 있더라고. 왕관 제욕. 예? 정민열에 보신 공사인데 선생님께서 쓰시기를 어떻게 쓰냐면은 도조성녀 물어요? 뭔지 모르고. 뜻있다. 한 줄에 다 못 쓰겠네. 두 줄로 써야 되네. 두 줄로 써야 돼. 알칸 12배. 그 다음에 끌려. 계속 오고 있어. 끌려. 현관 별령 한국 구비서 그렇게 있죠. 원래 그 천주교에서 한 줄로 이렇게 쓴 것인데 이건 이제 후판이 좁다 보니까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쓴 것인데 이 글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했어요? 김광찬이한테 예? 김광찬이에게 예, 문지방에 대벌합했죠. 문지방에 갖다 대벌합하니까 딱 맞는다 했어요? 여백을 자르고 안 맞는다 예. 했는데. 맞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김광찬이가 갖다 대보니까 맞지 않는다 했거든요. 근데 문지방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이 시골에 가면은 이제 옛날에는 문이 이렇게 이제 뭐 대로 만든 문도 있고 뭐 나무로 창을 만들어서 만든 문도 쌍문으로 닫는 데 있고 뭐 대로 엮어서 한나로 된 것도 있는데 이거 이제 왁구를 짜가지고 이 돌 쪽으로 달고 열고 닫고 하는데 원래 문지방은 이 땅에가 있는데 요 땅 위에 있는 요 위에 있는 또 중방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다가 갖다 대버락했거든요. 여기서 요 사이에다 갖다가 대바락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행서로 썼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쓸데기를 읽었었지만 그걸 쓸데기는 행서로 읽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광찬이가 안 맞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광찬이가 안 맞는다고 한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광찬이라는 이름은 기광자 더블천자 태양도 이 금이라는 놈은 태양을 말한 거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금이라는 놈은 태양이고 옥이라는 놈은 달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옥을 말할 때에는 태양과 달이 금옥입니다, 이게. 옥은 달을 상징한 것이고, 이 금은
태양을 상징한 거예요. 근데 비광자, 도울천자, 이 태양을 돕는 광찬이 이름이 광찬이기 때문에 문지방에 갖다가 대보라 하니까 안 맞는다는 거는 생각. 왜냐하면 태양도의 잣대를 갖다가 대니까 선천 낙서의 태양도는 365일 4분의 1로 가기 때문에 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조합 있으니까 그 옆에서 김경학이라는 사람이 김경학이가 김경학이 여백을 오래 버리고 대범은 어떤 인가 하니 그렇게 해봐라 했잖아요. 여백을. 그래 여백을 오래 버리고 갔다가 되니까 딱 맞았거든요. 아주 딱 맞았어요. 그래서 경학은 김경학은 대학 도수를 맡은 사람이거든요. 후천이에요. 대학 도수를 맡은 사람이에요. 천주님께서 대학 도수를 경학이한테 붙였기 때문에 대학 도수를 김경학이가 했기 때문에 김경학은 대학 도수는 우리가 현무경을 말하기 때문에 현무경은 그 안에 글 자체가 전부 황금력으로 도수가 짜져갖고 있어요. 태음력도 아니고 태양력도 아니고 그 도수가 전부 현무경은 황금력 도수로 짜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해본 분들은 알지만 모든 도수가 다 366일 도수로 짜져 있어요. 이 현무경은. 그렇기 때문에 경학은 대학 도수, 현무경 도수를 맞았기 때문에 경학이가 거기다 갖다가 여백을 오래 버리고 되는 것이 가하다 하니까 그대로 해서 딱 맞는 게. 그러면은 여백이 뭡니까? 여백이라는 뜻은 선천에 이 태음, 태양의 윤이 여백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천 문을 연락하니까 윤을 옥주통문을 연락하니까 윤을 떼는 공사를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후비소가 김경학의 대학 도수로서 여백을 떼고 후천 황금력이 나오게 되는 공사를 경학이한테 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김경학이도 우연치 않게 자기가 이 말을 하게끔 천주님이 다 유도를 해가지고 이런 공사를 보신 거예요. 이 공사는 정밀년에 보신 공사이고, 그 다음에 기후는 6월 23일 날은 6월 23일 날은 이 예식공사인데, 이 예식공사라는 것은 원래 김형렬 씨 딸이 둘째 딸이죠. 그 김말순이가 같은 년에 수부를 내세우라 해가지고 내정이 됐었어요. 수부로 내정이 돼가지고 천주님께서 김말순 씨를 데려다가 월경을 받아가지고 감결 공사를 본 것까지가 김말순 씨 역할이고, 그게 그 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결 공사에 보면은. 그래서 거기까지가 공사고, 지금 이 김말순 씨는 어차피 태어나서 올 때부터 관음보살로 와 있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관음보살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음보살로 온 것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김형렬 씨 자체가
선천 부처였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사람들한테 인식을 하기 위해서 너는 자불이 되라 나는 유불이 되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형년 씨가 선천의 부처라는 것을 천주님은 인식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년 4월 달에 김형렬 씨 집에다가 이 주인을 정한 거거든요. 선천 부처의 집이니까 천주님이 거기다가 주인을 정한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 집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민년 4월에 김형렬 씨 집으로 들어가시면서 마당에서 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네 집에 산고 들겠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째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사나에 오니 말 한 마리가 들어간 것을 보았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나 젖이 4개가 될 것이니 이름을 천리마로 짓소 이랬거든요. 그러면 사람 같으면 아들인데 젖이 4개라 하고 사람 이름을 천리마라고 진다 찌락하는 것은 그거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뭔 소리냐고만 산하에 올 때에 그 하도가 그걸 사람으로 인두급을 쓰고 태어났다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하도 욕망가 그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천주님한테 이렇게 천지공사 보는데 내가 욕망입니다 하고 인증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김형실 집안에는 김형렬 씨는 선천을 인전의 대표로서 부처로 와가지고 천주님을 모셔야 할 그런 이 존대한 몸으로 이미 오셨기 때문에 김형렬은 갑오 동항에서부터 치고 돌았고 또 그런 집안이 되니까는 하도 영마가 거기에 왔고 가는 보살이 그 집안에 오가지고 천주님 공사 보는데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님께서 갑진년의 수구로 내정을 시켜가지고 관계 공사를 보시고 6월 23일 날은 천주님 하천하시기 하루 앞날이거든요. 그러면 하루 앞날 처녀를 데려다가 동국 약방에서 예식을 한다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뻔히 내일 하천하실 것인데 그러면 김현열 씨 딸은 청산 과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누가 봤을 때는 작전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차피 관음보살은 천주님의 동배로서 와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주님께서 이민생유로서 누이나 딸이 있는 사람은 데려라 했잖아요. 그럼 이민생은 김형규 씨 혼자뿐이 없잖아요. 그 천주님 곁에. 그러니까 네 딸 데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열 씨가 이제 대답을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뭐라 했냐고는 누이나 딸이 있는 사람은 데려라 했으니까 김현열 씨 딸을 바로 지목한 것이고 세수시키고 빠른 옷을 입혀라 했거든. 새 옷을 입히지 말고 그랬지요. 세수시키라는 소리는 후천 6월 세수가 나오는 황금역 자리에 세수를 거기서 일러주는 것이고 빠른 옷이란 것은 선천 낙서의 이 더러운 것을 싹 씻어내는 자리가 빠른 옷이에요. 김영렬 씨가 빠른 옷을 딸을 빠른 옷을 입고 나서는 것은 선천 낙서의 더러운 때를 거기서 깨끗하게 다 씻어버리고 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기후정월 1일 4시에서 복중 80년이 시작하는 것은 황금역의 천머리 잣대를 대기 위한 기후정월 1일 4시로 천주님께서 현몽에다가 박아놓은 것이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황금 호비소는 황금역이 이 1989년 기사 3월 기망에 신의 일로 옥추문을 열고 나오는 자리가 황금호비소예요. 근데 정보호비소하고 황금호비소가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직결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황금호비소가 거기서 기사 3월 기망에서 복중 80년으로 이 용담판이 짜여지는 것은 거기서
그 후천 황릉역으로 짜여지는데 이 선천과 후천이 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딱 잘라서 종지부를 찍는 자리가 기사상을 김항의 황릉역이 나오는 자리가 그 자리는 황릉역이 태어나는 사주팔자 자리고 이 황급신과 천주님하고 김말순 씨하고 후미소 자리로 동대가 자는 자리 되는 자리가 있어요. 아무 때나도 그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천주님은 항상 이 정멸도수에서 일이 이루어져요. 정멸도수에서.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선주님이 오실 때에도 정멸수로 오신 거예요. 그 소리가 뭔 소리냐? 정멸수가 어디에요? 선주님이 오실 때 정멸수가. 모르면 빨리 내가 말해야지. 선주님 탄강 사주팔자를 19일. 예, 그걸 맞았어요. 예, 19일. 9월 19일이요. 예. 예. 9월 19일이 정멸수예요. 그러니까 정멸에서 항상 오신 거예요. 19가 생일. 예, 19가 정멸수예요. 그래서 9월 19일이 천주님이 오신 날짜인데 이거를 간지로 정확하게 연월일시를 아는 분 있습니까? 모르죠? 신민년. 신민년은 뭐 월은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짚을지 모르지. 그 손으로 짚는 걸 봐야 이렇게. 그러면은 비경신, 신이 세 번째거든요. 그럼 병, 무, 경. 경이 신묘, 임진, 계사, 가보, 월미, 변이, 저기 무술. 그렇죠. 짚는 것을 빨리빨리 배워요. 무술을. 무자식. 이런. 무자식. 이런. 19일이니까. 이런 알아야 무자식가 나온 거예요. 병이 든 날은 무자식으로 나오거든요. 가, 물, 병, 갑, 병, 무. 무자식 아니에요? 이거 천주님 당강 천간 지지 사주팔자거든요. 그래서 9월 19일은 정멸도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멸도수가 천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이렇게 오셨으면은 황금 후비소로 들어가서 합궁을 하는 자리도 정멸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날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기사상은 김항에서 황금 후비소가 했다 해서 거기서 합궁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19 정멸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가운데 아닙니까 지금 중앙에 기경 자리가. 그렇죠? 기는 10이고 경은 9니까 10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정멸을 이루어야죠. 그러면은 서전 서문에 마음 심자가 몇 개 있습니까? 19개 있죠. 19자. 그러면은 정멸장에 글자가 첫 장에 몇 자 있습니까? 정멸장 첫 장에 이목구비 성리대전 80권 지목대사 총명도통. 19자. 그렇죠. 19자리. 그게 정멸장 아닙니까? 그게 정멸장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선천과 후천이 종지부를 찍고 천주님하고 김말순이 합궁이 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아까 서전서문에 19자가 기사상을 경항이라고 뭐 거기서 종지부를 찍었으면은 기사상을 경항은 신의 일 아닙니까? 신의 일. 그러면은 10일 가면은 신유일 되겠죠? 신유에서 9판 가봐요. 신유부터 시작하고 60간째 빨리 시작해요. 경호. 경호. 공간. 예? 경호가 왜 나옵니까? 공간이 신의 무술 경호 무슨 소리야? 경호 신미 경호 되겠는데. 심이 앞에 있잖아요. 열을 가면 심이고, 보면 임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얼죽 병이 장명 오진 기사 경호 신미 이게 경호이거든요. 공간은 임술, 계, 박자, 우축, 병인, 장문, 무진, 기사.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아닙니까? 기사. 60갑자를 무시하십니까? 엉뚱한 경호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기사단 경호이고. 아홉을 가르쳐네. 아홉을 가르쳐야지. 10분 가면은, 신유부터 9개를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신미가 나오고 네관이네. 신유부터 갔다. 네. 신유부터 가면은, 경호천에는 그래. 기사 맞지. 시내에서 기사까지가 19일이에요. 시내에서부터 시합에 나가면은. 정사가 시내에서, 신유는 11일째 아닙니까? 그 11제지. 네, 그러니까 11일째니까 9일 가면 기사 아니냐, 기사일 아닙니까? 기사일. 기사일이에요. 그러면 이의 연은 뭔 연입니까? 기유. 네? 기유. 기사년에 시내가 나왔잖아요. 한국역이. 무슨 소리 했어? 그러면은 아까 시내에서 19일을 갔으면 기사. 19일을 갔으면 월은 4월이거든요. 아까 16일에서 19일을 가면 월은 4월 5일로 나와요. 다시 얘기해 봅시다. 16일에서 16일에서. 3월 16일에서 19일을 가면은 음력으로 4월 5일이 나온다고요. 그죠? 예. 음력으로 4월 5일이 나와요. 그러면 4월은 간지로 월건이 뭐입니까? 귀사년 4월인데. 자지 뭐. 갑기진년은 병인도. 병인, 정명, 무진, 기사월 아닙니까? 기사월 아니에요? 아까 19일이 뭐이라고 써있지? 기사. 예, 기사일. 근데 이게 선천 계산으로 합니까? 예, 음력을 해라고 하니까요, 음력으로. 기사일. 그러면 이 날이 기사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선천으로. 낙서법으로. 기갑은, 갑기는 야간에 생 갑자시거든요. 갑기는 야간에 생 갑자시, 그러면 갑자,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시 아닙니까? 이게 월등법, 시등법이 전부 다 정리가 안 돼가고, 뭐, 현산명을 저리가 손을 꼼짝꼼짝 하고라도 있으면 묻진 않으지. 찔딱하게 앉아갖고 대답도 똑바로 못하니까는. 아까 지선장이 내가 타겟트다고 안 알아듣겨.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요. 기사시가 나와요, 기사시가. 이 날이 황금역 신해일 정월 초하루에서 19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음력 4월 5일이고 덕이치석 날이고 여기가 신부 정멸수예요. 그래서 서전성문에다가 서전성문은 그 내용이 후천 도가 나오는 것을 싹 이렇게 연것을 갈만하지 않아요. 지침이가 아니. 그러니까 서전성문에다가 시구심을 갖다가 넣어놓은 것은 이거를 봐라 이거예요. 이거를 마음을 19번을 열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최 단장님. 저 순천 같으면 나는 고문이 가는 거는 사실을 처시를 보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저거는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요. 이 자리에 와갖고 낙서하고 후천 명담하고 완전히 무가 기로 싹 바뀌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음력 4월 5일날 천상 신명들이 잔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후비소와 전국 후비소가 거기서 일관돼가지고 거기서 김말수라고 천진님하고 합궁돼가지고 도판이 거기서 딱 정리가 된 자리가 이날이에요. 그래서 서전성문에다가 그렇게 이 10년에서 우 10년을 생각해가지고 그 도를 밝힌 자리가 95년째 19개를 이어서 글을 제작을 하려고 하니까 우 10년을 성편을 했다고 한 소리가 그렇게 어려운 소리예요. 여기를 보고 들어간 소리예요. 채치입니다. 그걸 459장가 되는데 그놈을 10년도 거기서 모자라서 우 10년에 시극 성편했다 했으니까 비로소 성편했다 했는데 그것도 말이 망가지나 맞지만 골자만 정커서 해놓고 또 그 글을 만들어 가지고 자수독 이래로 자기가 스스로 읽어봐도 너무 글이 잘 돼 있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개안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글 짓고. 그래서 자기 스승이 주야미 장인일 거예요. 주야미 스승이면서도 장인이에요. 네. 그 능력이 될만하니까 거기다가 매긴 것이거든요.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것을 지금 이해가 확실히 안 가면은 다시 여기서 지금 이제 반론을 해가지고 이해가 확실히 그 말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맞으면은 확고부당히 그런 뜻 하다 하고 안 그러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다시 또 재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재설명하러 합시다.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그러니까 황금역이 신해일날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천주님이 복중 80년으로 도수를 짜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데 황금역이 인종 문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선지 포태란 말을 쓰고 불치 양생이라는 말을 쓰고 유지 욕대란 말을 쓰고 관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전부 사람한테 예속된 말이지 천지한테 예속된 말이 아니거든요. 포태, 욕대, 관왕 하는 소리가 어디 하늘과 땅에서 그 소리가 필요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황금역은 인전 문명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주어진 용어를 현국에다 그게 써놓은 거예요. 수천지지 허무하여 선지 포태. 그러면 수천지지 허무하여 선지 포태 자리가 기후정월 1일 4시예요.
기유종을 이를 사시. 그러면 수천지지 허무하여 불지 양생하는 자리가 기사상을 기망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80년을 뱃속에서 양생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어른이. 양생이 그냥 뱃속에서 어른이 되니까 그 어른은 천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노자라고 그랬어요. 노자. 노자. 노자가 2단 80권을 지었다 하나 2단이라는 소리를 썼거든요. 보지도 못했고. 예. 2단이란 말을 쓸 거예요. 다르리자 끝단자. 그러면 다르리 끝단 소리는 낙서의 끝을 노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낙서의 끝이 노자. 그럼 노자가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썼다 그랬어요? 나오려고 있었죠. 엄마 뱃속에 있었죠. 80권을 지었다. 그 노자가 뱃속에서 81년을 있다가 나왔다고 천주님께서 불효라고 안 그랬어요? 2단 80권을 지었다 하나 세상 사람도 아는 자가고 나도 본 바가 없다 했고, 그러면 2단 80권이 복중 80년을 거쳐서 나오는 황금력을 노자 도수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뱃속에서 어른이 다 돼갖고 늙어서 나오는 것이 노자예요. 2단 80권은 황금력으로 나오는 놈을 노자 도수로 천주님께서 거론을 해준 것이에요. 노자가 아니면은 황금력이 81년 만에 나온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노자가 뱃속에서 어른이 돼갖고 나오니까 황금력도 뱃속에서 366일로 이 80년을 뛰고 나왔거든요. 80년을 뛰고 360년을 80년을 뛰고 끝에 가서 30일이 요일로 나왔거든요. 30일이 요일로 나왔어요. 그러면 80년을 인정해 놓은 놈이 이게 지금 30일이 딱 이놈이 있어야 80년이라는 거 여기서 30일을 한 달을 기준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하고 한 달이 돼야 80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놈이, 한 달 요놈이 81년을 입증한 거거든요. 81년은 머리 아닙니까? 정월 아닙니까? 이거 30일이. 그러니까 80년이 떨어지려고 하면 그 다음 81년 만에 정월달까지 성립이 돼야 80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력은 이 천주님께서 그 2단 80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노자로 나오는 것이 이 황금력이니까 이 366일로 80년을 다 채우고 나왔으니까 완전히 이 속에서 성숙이 돼갖고 망가이 돼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이 관항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배 속에서 지금 성숙돼갖고 나오니까 관항을 통해서 옥추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에요. 관항이라는 것은 사람이 완전히 지금 성숙이 돼가지고 최고도로 성장을 해서 이루어진 자리가 관항자리거든. 근데 천주님께서 관항을 갖다가 이제 그냥 관항이라고 쓰지를 안 하고 글을 뒤집어서 써버렸거든. 글을 뒤집어서 써버리니까 그놈을 이제 글을 바로 우리가 이제 바로 이렇게 도장을 그 관항을 지금 거꾸로 찍어 놓은 놈을 도장을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파면은 왕관으로 찍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놈은 저 수천지지 허무의 선지 보태의 이 양생 역대는 그 글을 바로 썼는데 관항에 와서 글을 그놈을 거꾸로 뒤집어 써놓으니까 그놈이 이 황금력이 기사삼을 기망에 나오면서 좌선으로 뒤집어져서 나와버리거든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180도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년 천주님이 기유정월 1일 사시인데 기유정월 1일 사시가 이모일이라고 하면은 무신년 첫달 금음날은 신사일이거든요. 무신년 첫달 금음날은 신사일이니까 그 다음날이 이 기유년 정월 초하루가 이모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사일날이 첫달 금음날이고 이모일날은 법중 80년으로 포태가 되는 날인데 이 나올 때에는 이 섣달 금음날 무신년 섣달 금음날이 180도 뒤집어져서 나와요. 이게 날짜를 다 채우고 81년으로 채우고 이 29,411을 채우고 나오는 날은 신사일에서 이게 신의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짐승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는 이렇게 바로 뱃속에서는 태아가 바로 이렇게 있었지만 나올 때에는 이렇게 180도를 돌아갖고 나오거든요. 180도를 돌아갖고 나오려고 하니까 무신년 섣달 금날이 이 신의 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이제 이모일이 후천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나올 때에는 신사에서 신의 일로 뒤집어져서 나온 거예요. 같은 날짜로 나올 수가 없어요. 180도 돌아와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관왕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180도 회전시켜 놓은 거거든요. 관왕도가. 그래가지고